과장님, 우리 동행콜이라고 하던가요, 이름이?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뭐죠? 예. 지금 전년도에 본 의원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지금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좀 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콜택시들 지금도 아직도 거기 근무자들하고 지금 사용자하고 지금 아직도 좀 트러블이 많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노조 관련이 조금 섞어 있습니다. 섞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잘 해결 그러니까 원만하게. 단독 노조가 아니라 네. 저희 이제 양쪽으로 양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직장 협의회도 일부 있고 그렇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산시에서 지금 시립예술단도 그렇고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노조에 가입을 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 지금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33명입니다. 그러니까 30명 정도 되는데 노조가 2개 있다는 것도 웃기고. 아니 노조들이 자기 어떤 근무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 요구 사항들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의가 없어요. 근데 마치 뭐 대립 성향으로 누가 인수 맡으면 뭔 노조에 가입하고 이런 일들은 좀 시에서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그 사람들 뜻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합니다.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으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처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군산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하라고는 해요. 그래도 3개 시군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도시 아닙니까? 전주, 군산, 익산이. 근데 3개 시군보다도 군 단위에 더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더 보수가 좋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타당하다고 하면 해주면 굳이 노조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리고 뭐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우리 대부분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지금 콜택시가 그 밀리는 시간대 주로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법정 대수가 사실은 필요 없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중증 장애인일 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당 한 명이죠? 장애인이? 150명. 예? 150명. 150명당 한 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건 중증 장애인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그분들이 어떤 관외가 아니라 관외 지역, 그러니까 관내가 아니라 관외 지역으로 병원 같은 거 할 때는 최소한 지금 일주일 이전에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긴급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콜택시 대수를 만약의 경우에 지금처럼 그 교통 약자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대수를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카바는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택시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몇 대죠? 택시하고 계약 지금 10대인데 내년에 2대 더 늘려서 12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를 이렇게 늘리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좀 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장애인 콜택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 계약을 10대 하고 있는데 20대로 늘리면 그만큼 또 업무 분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노약자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본인이 원할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수로는 뭐 30대다 몇 대다 하면 막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대들이 한 곳에 밀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수요 파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파악을 해서 우리 군산시는 중증장애인만 했을 때는 몇 대, 예를 들면 노약자까지 전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몇 대 필요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좀 데이터가 나와야 시에서도 여기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하려면 결국에는 운영하는 돈이잖아요. 돈. 예산이잖아요. 그럼 예산부서에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저 2대 우리 부족하니까 2대 더 늘립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지금 300억 깎이는데 지금 무슨 하던 사업도 줄여야 되는데 뭔 예산을 더 증액을 요구합니까라고 그 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부서도 얘기하고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택시들 더 계약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야 상관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택시를 다 일반 택시를 콜택시를 다 되고 뭐 승용차를 다 되고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일반인들이야 버스 타도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요 파악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산업단지 이 산업혁신과하고 그 감사 도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협조들이 서로 안 돼요. 산업혁신과는 경제항만국에 있고 교통행정과는 건설교통국에 있다 보니까 같은 국에 있어도 협조가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출퇴근을 위해서 지금 차량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 타고 내리시는데 한 분 타세요. 한 분 1년에 2천만 원씩 예산을 써서 차량을 출퇴근 버스로 지원하고 있고 또 다른 차량들은 4명, 5명 타는데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정도의 차량 지원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본 의원은 누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본 의원이 예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자 우리가 버스를 지금 늘렸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9대인가로 늘렸잖아요. 근데 버스 한 대도 안 줄었습니다. 그렇죠? 마을버스는 늘렸음에 불구하고 실제로 버스 대수는 지금 계속 대폐차하고 있잖아요. 줄지를 않잖아요. 그것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농담. 과장님 저는 진짜 믿어요. 예. 우리 그 과장님은 저기에 그 뭐 좀 이렇게 추진력이 좋으신 걸 제가 알아요. 다른 과장님들은 물러서 안 돼요. 근데 과장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에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대기업들은 회사 내 자체적으로 출퇴근 버스가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충분히 교통행정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걸 생각합니다. 차 2대, 3대만 더 늦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예산은 아니겠지만 산업혁신과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1억 정도로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버스의 목적이 뭡니까? 공공 아닙니까? 공공. 그러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산업혁신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버스 노선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고 하면 셔틀 위주로 해서 산업단지를 운행을 시키고 거기 포인트를 어디에 잡을 거냐 공단 사거리에 잡을 거냐 아니면 극동주 사거리에 잡을 거냐 그래서 셔틀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지금 체계보다도 훨씬 더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교통행과는 또 지금 우리가 수요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달 업무보고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금 선행으로 예, 조금만 말씀하세요. 요약해서 예,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산단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셔틀버스 관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면허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버스가 지나다니는 것을 셔틀로 돌리려고 하면 면허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노선 전면 개편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시키거든요. 거기에 반영 결과에 반영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번은 용역에 분명히 반영이 돼가지고 그게 개선이 된다. 근데 용역 납품 기간이 지금 상당히 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면허권이 조금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선을 조정하는 걸로 하셔야지 그 셔틀로 해서 면허권을 갖고. 노선은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은 노선은 8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저희들이 거기를 전면 개편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면 개편에 분명히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특히나 중소기업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쉽게 하면 그 출퇴근과 거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지금 제가 항상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버스 대폐차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버스는 9대, 10대가 계속 11대 계속 늘어가는데 원래 그 목적이 있잖아요. 대형 버스를 좀 줄이고, 왜? 읍면동에 이제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차라리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그냥 버스 다 없애고, 읍면동에 가는 버스 없애고, 차라리 아까 교통 우리 저기처럼 장애인 콜택시처럼 계약해가지고 차라리 면 소재지다가 한두 대씩만 놓잖아요. 버스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딱 2번만 다니면 됩니다. 언제? 아침에 학생들 나올 때. 학생도 이제 없어요. 학생도. 제가 인피에서 한번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죽겠더라고요. 인피에서 버스 타고 나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요. 타고 오겠습니까? 술도 안 깼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지금 버스 시스템, 현재 시스템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신다고 하니까 산단 문제,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 있잖아요. 정말로 차라리 안 되면 농어촌 그 면 소재지다가 택시 2대만 놓고 전화 받아가지고 저 시내 나가야 돼요 하면 차라리 택시 가고 태워다 주고 오는 게 훨씬 더 비용 절감되고 훨씬 낫습니다. 버스 회사 노조에서는 저한테 또 뭐라 하겠지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그게 좀 확실히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타고 가시는 분도 너무 편해. 왜 그러냐면 딱 내가 원하는 목적지 딱딱딱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공짜로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1,000원씩을 받는다든지 2,000원씩을 받는다든지 뭐 우리 1,000원 버스 뭐 1,000원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군단에서는 지금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저희 종 쳤습니다. 이사입니다. 저희 과장님 그 버스 승강장에 우리가 지금 가림막 시설이라고 그러죠. 가림막. 예. 그걸 지금 저기다 보관하시죠. 납품면 그 원주공말에다가. 거기서 이제 뺄 겁니다. 뺄 거예요? 말씀하신 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게 그냥. 하여간 1년 동안은 잘 사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용료는 뭐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어차피 승강장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가림막 같은 게 없는 그냥 스마트형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왜 그래요? 혹한기나 혹서기에 굉장히 버스 승강장 안에 들어가 있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형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밑에 좌석은 산소 발열 매트로 돼 있고 위에는 냉난방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된 게 지금 나오죠. 그렇죠? 그걸로 교체를 할 때 아예 그걸로 교체하면 다소 불편함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이용자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동지역에 있는 거에 있고 저기 면 지역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면 지역에는 거의 이용 안 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1차 년도 사업에는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2차 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이제 스마트형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예전하고 날씨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온도가 뭐 혹한기 혹서기 뭐 하면 뭐 혹서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40도대를 넘나들기 때문에 특히나 왜 그러냐면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젊은 사람은 없어요. 젊은 사람은 다 자기 승용차 타고 움직입니다. 거기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이 누구냐면 연세 드신 분들, 그다음에 아이들, 학생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승강장을 교체할 때는 어디 포인트에는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그걸 한 5개년 계획 정도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그래야 우리 그 예산과도 거기에 미래 예측을 대비해서 예산을 짤 거고 우리 교통행과도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계획을 잡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죄송한데 네네. 이게 지금 그게 스마트 저희 승강장이거든요. 그거 조성비가 한 곳에 하는데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하여간 주요 이용객들이 있는 지금 찔끔찔끔 하잖아요. 예를 여섯 들면 군데 지금 군산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탄소 발열 매트만 한 곳도 있고 예를 들자면 냉난방기만 단 데도 있고 막 이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좀 우죽순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는 이 시설을 해야겠다. 이 지역은 이용객도 많고 이러니까 이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시설은 또 이 시설은 또 이렇게 막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D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스마트형 그다음에 일반 냉난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 저희가 있잖아요. 승강장 개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디는 스마트형으로 가겠다. 어디는 A급으로 가겠다. 어디는 B급으로 가겠다. 이게 계획이 싹 나와 있고 그래야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짤 수가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디 민원 들어오면 그냥 어디 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계획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이 볼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필요한데 라고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짜주세요. 10년도 괜찮아요. 10년도 괜찮고 5년도 괜찮고 계획에 맞게끔 장기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